저는 주 5일에서 나무위키 속 동화를 먼저 훑어볼 예정이고요. 동화이니만큼 잠 안 올 때 자정에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작품으로 빨간 구두를 선정했답니다. 빨간 구두는 본래 덴마크에서 전해져 오던 설화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정리한 동화이고 분홍신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려요. 잔혹 동화 중에 하나로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로는 추천하지 않고요. 구전동화 특유의 잔혹한 결말이 동심을 파괴하거니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삽화가 들어간 동화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카렌이 장례식 혹은 예배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 죽을 때까지 빨간 구두와 함께 춤을 추게 된다는 이야기, 또는 후에 이 저주로부터 구원되는 이야기, 혹은 결국 고통을 못 참고 저주를 풀기 위해 발을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간에선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하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회나 성당에 갈 때에는 불문율이었고 이 불문율을 어겼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금기시되는 일을 하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권악징악, 다만 마지막에 착한 일인 봉사에 힘쓰다가 결국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 정식 판본의 결말인 것으로 봐서 권선징악의 형태도 얼추 있습니다. 분명 안데르센의 판본이라는 정해진 줄거리가 존재하는데 순화나 번역 과정에서의 각색으로 인해 주인공의 배경, 빨간 구두를 얻게 되는 경위, 금기를 어기게 된 경위 등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화 기반이라는 이유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다만 참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후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결말은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부분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줄거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요. 줄거리 들어갑니다. 뿅! 가난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 카렌은 신발 한 켤레 살 돈도 없어 맨발로 다닙니다. 이를 가엾게 여긴 동네 구두방 주인은 안 팔리고 있던 싸구려 빨간 구두를 카렌에게 선물로 주고 카렌은 그 구두를 감사히 받아 신습니다. 그 뒤 홀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카렌은 당시의 풍습대로 검은 옷과 검은 구두를 착용하고 장례식을 치르려 하지만 신발이라고는 오직 그 빨간 구두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어느 부유한 할머니가 보게 됩니다. 카렌의 사정을 들은 할머니는 그녀를 딱하게 여겨 양녀로 맞이하고 빨간 구두를 소각한 다음 그녀에게 돈을 주며 엄숙한 장소에 신고 갈 정숙한 검은색 구두를 사라고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빨간 구두를 사버리고 눈이 나빴던 할머니에게는 검은 구두를 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보러 간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구두가 너무나 화려해서 교회에 있던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헌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그 구두를 보고는 예쁜 구두라고 칭찬하면서 이런 구두는 무도회에서나 신는 거라고 경고를 줘요. 그 순간 갑자기 그 구두를 신은 카렌의 발에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 춤이 멈추질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몇 번이나 발길질한 끝에 결국 다들 달려들어 그 구두를 벗겨내고서야 겨우 춤이 멈춥니다. 그런 소동이 있은 뒤 카렌은 할머니에게 혼나고 그 빨간 구두는 신발장에 처박혀버렸지만 카렌은 여전히 빨간 구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고 카렌은 당연히 간호를 해야 했지만 마을에서 열리는 성대한 무도회에 참석하느라 간호를 게을리합니다.
허영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다시 그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갔더니 또다시 그 구두가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번엔 벗으려 할수록 더 단단히 발을 옥죄었고, 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날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뒷마당까지 가게 되었고, 돌연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 카렌에게 빨간 구두의 저주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뒤늦게 반성하지만 춤 때문에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죠. 춤을 추던 카렌의 구두는 어느새 사형 집행인이 사는 숲속의 오두막에 도착합니다. 카렌은 사형 집행인에게 자신의 발은 저주받았으니 제발 잘라달라고 애원하고, 집행인은 그 부탁대로 그녀의 두 발을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낸 두 발은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딘가로 사라져갑니다. 해석을 살펴보면 빨간 구두는 금기를 상징하고 춤을 추게 되는 저주는 형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허영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분수를 망각한 채 어리석은 판단을 반복하는 젊은 사람의 행동을 풍자한다고도 볼 수 있죠. 평소 자신의 외모에 심한 컴플렉스가 있던 안데르센이 자기가 좋아했던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차이고 흑화해서 쓴 동화라는 설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요. 여기서 할머니를 돌보지 않은 채 무도회장에 가고 화려한 빨간 구두만 집착하는 카렌은 외적인 것만 보고 허영심에 빠져있는 여자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 작품 속 주인공의 이름인 카렌은 안데르센의 이복 여동생과 이름이 같은데요. 안데르센은 카렌을 성욕과 타락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그녀가 불현듯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안데르센 자체가 굉장히 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을 보면 이 빨간 구두는 성욕과 타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현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는 여성 억압이라는 깔거리가 다분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데르센의 성향 자체가 여혐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카렌이 단지 멋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막장 행각을 벌인 것을 빨간 구두로 상징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빨간 구두 자체를 신지 말라고 했거나 춤을 추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서만 신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다만 보수적인 당시 시대의 특성상 이런 끔찍한 상황은 어른들이 읽는 책이라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니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으로 뭉뚱그려 묘사했을 것입니다. 즉 시대의 특성상 구체적인 맥락이 생략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무위키에서 빨간 구두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